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이 복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달라 가지고 평양 낙랑군 복리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사학계가 언제까지 이 진흙도장, 복리가 진흙도장인데요. 이 진흙도장으로 이 사기친 것을 언제까지 우리 먹을 건지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본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역사가 조작돼 가지고 평양 낙랑군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복리는 이름 복리입니다. 옛날에 이제 주요 문서라든지 물품을 보낼 때 중간에 누가 뜯어보지 못하게끔 꽉 묶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도장을 찍는데, 그러면 진흙이 굳어지겠죠. 그러면 누가 중간에 저걸 뜯어내려면 어떻습니까? 복리를 파기하고 나야 저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보안장치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걸 막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낼 때 진흙에 발라가지고 도장 찍고 저것이 굳어지면 어떻습니까? 보내가지고 중간에 이게 변주가 없게끔 하는 그런 장치로서 복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여러분들 보시면 지도책 보시면 한사군은 평양 낙랑군 중심으로 다 기술했고, 최근에 동북공정이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반도 평양에 낙랑군을 두고 주변에 이제 한사군을 배치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고대 영토라고 이제 속국으로서 표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을 욕을 할 때 중국을 욕하기보다는 누굴 욕해야 되느냐? 한국 사학계에서 만들어 놓은 역사,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 논리가 동북공정 논리로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거,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옛날에 여러분 자료 한번 볼까요? 조선 총독부가 이제 한반도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두른 것이 뭐냐면 조선 고족도부를 이렇게 지금으로 만다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유물 사진 찍은 것을 어떻습니까? 책을 낸 걸 말하는 건데, 조선 총독부가 저걸 대단히 많이 서둘렀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낙랑군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제일 앞장에 나오는 낙랑군 유물입니다. 저 유물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알고 있을 건데도 왜 국민들한테 실상을 안 밝히는지 제가 보면 이해를 안 가고요. 여러분들 낙랑군 유물이라고 표지 유물로서 여러분들 앞에 세워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왼쪽 편이 세형동금의 고조선 세형동금의 아래 부분 어떻습니까?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말 그대로 뭐죠 보면요, 이게 고조선 마체에 사용되는 거. 두 번째 마지막 이렇게 청동기는 이제 고조선 마차 부석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고조선 동모입니다. 그 엽전이라는 것은 지금 중국 뭡니까? 옛날에 뭐 중원하고 연결했기 때문에 관련된 고리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조선 세형동금이 또 이제 네 번째 크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조선 총독부가 조선 고족도부에 낙랑군 유물이라고 제시했던 제일 앞에 있는 유물, 저거는 뭐냐면 동전 빼고는 어떻습니까? 동전을 제가 앞에 그 글을 못 보기 때문에 뭐라 말을 못하는데 나머지 어떻습니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전부 다 고조선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것을 낙랑군 한사군 유물이라고 사진을 찍어 올렸을까요? 지금도 저 유물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부분일 건데 아무도 저기에 대해서 저것이 고조선 유물이라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심불량이죠. 자, 이제 최근에 이제 한사군 낙랑군이 이제 파괴되는, 흔들리는 큰 사건이 터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제 중국에서 이제 먼저 중국 학자들이 발굴했고요. 우리나라 국내 논문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복기대 교수의 임둥태순장 복리를 통해 본 한사군의 위치라는 논문이 이렇게 발표되면서 우리 국내 사학계가 평양 낙랑군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키게 위해서 국민들을 유사사고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PPT 화면의 왼쪽이 바로 임둔 태수장의 복리고요. 그 오른쪽이 뭐냐면 그 태수장 복리가 발견되었던 그쪽 지역입니다. 조금 더 이제 뒤에 한번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지역이 바로 요령성 금서시 태집둔이라는 소황지 이쪽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 보시면 고고학적으로 93년, 94년에 지린대 박물관 그리고 연영성 고고 문물 연구소 조사팀이 이제 발굴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버렸냐면 말 그대로 임둔 태수장 복리가 나와버렸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발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지층을 확인해 보니까 뭐까지 나왔냐면 기원전 24세기
그리고 기원전 14세기 하가점 하천 고조선 유물입니다. 이 문화권인데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요 나라까지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되는 문화청이 여기서 나오면서 거기에 뭐냐면 한나라 시기에 임돈 태수장이 그쪽 여러분들 지청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자꾸 덮으려 하죠. 자꾸 거짓말하고 이렇게 주장하면 유사사기라고 자꾸 글을 쓰고 책을 펴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 논문을 절대로 안 쓰죠. 왜? 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 사회과학원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북한 평양의 낙랑군이 진짜 한사군 낙랑군인가를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북한 사회과학원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뭘 했느냐면 조선 사람들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 고고학 연구에 이제 363쪽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이 뭐냐면 광복되자마자 평양 낙랑군 고분을 발굴해가지고 진짜 여기가 한나라 땅이냐를 이제 한번 검증을 해볼래 했죠. 해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여기 보신 것처럼 이쪽에 뭐냐면 복리가 한 200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200개. 200개는 복리를 사용하는 중원의 본토에서도 그렇게 복리가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쉽게 말하면 한나라의 낙랑군이라는 데서 한나라에서 본토에서 사용하는 복리 숫자보다 더 많은 복리가 200개가 나왔다는 자체가 이는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이야기 나오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의심을 두고 낙랑 토성하고 운성리 토성, 소라리 토성, 청해 토성, 그 밖에 모든 토성을 발굴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강복 전에는 여러분들 발굴할 때는 조선 총독부 사람들이 여기서 한 200개를 찾아냈다고 했는데 강복 후에 북한 학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낙랑, 운성리, 소라리, 청해 지역까지 다 뒤졌는데 한 개의 복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발굴을 처음 한 건데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학자들이 발굴할 때는 200개가 쏟아져 나왔는데 광복 후에 북한 학자들이 더 넓은 지역을 다 뒤져가지고 발굴했는데 복리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기에서 나왔다는 200개 복리에 대해서 북한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의문을 품었던 거죠. 왜? 다른 지역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200개가 나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발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복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복리에 대한 결과가 계속 드러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낙랑 태수장 복리는 이제 기록에 의해서 본다면 1922년, 31년, 34년에 거금을 주고 사들였다는 기록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보시면 미치고 환장하죠. 왜? 그동안 우리는 국사책 배우면서 저기에 낙랑군의 유물이 평양에서 나왔다고 배웠고 복리가 어떻습니까? 나왔다고 배웠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저 복리가 어떤 것이다? 출토지도 모르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1922년과 31년과 34년에 그때 돈 고가인 100원, 150원을 주고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복리를 누구 거다? 평양 낙랑군 고분에서 발굴된 복리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자, 둘째로 뭐냐면 북한 학계에서 의문점을 품은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자, 기원전 119년에 어떻습니까? 한무제 때 이제 보면 관인의 크기를 법으로 정했는데 약 5품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5품. 한무제 시기에 복리는 몇 품요? 5품이라 가지고 약 1.5cm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북한 평양에서 발굴된 한국 사학기 수정하는 낙랑군 복리는 크기가 2cm에서 2.2cm입니다. 그럼 뭐냐면 규격을 벗어난 뭐죠? 짝퉁이라는 겁니다. 짝퉁.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중국 문헌 기록하고 평양에서 발굴된 고분의 복리의 크기까지도 비교돼 가지고 저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짝퉁으로 밝혀졌는데도 아직까지 끝까지 저것이 낙랑군 복리라고 주장하는 곳이 우리나라 한국사학계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나오는데 뭐냐면 복리에 찍힌 군형명, 이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복리에 그 군현명이 나오는데 자, 오직 낙랑군에만 어떻습니까? 국한되어 있고 도의부 계통의 복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밑에 설명해놨죠. 빨간 걸로. 복리는 다른 곳에서 원래 보낸 물건에서 받아본 곳에서 나와야 정상인데 이쪽 낙랑군 복리가 나왔다는 데는 그거 반대로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황도에서 보낸 것, 그리고 주변에 어떻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황제에서 보냈던 그런 복리, 상위 부대에서 보낸 거, 그리고 인적군에서 보낸 복리가 많을 건데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 일치 안 나고 어떻습니까? 오로지 뭐만 나왔다? 낙랑군 복리만 발굴됐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어떻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그래서 북한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평양 낙랑군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는 아직까지 지금도 평양 낙랑군을 외치면서 동북공정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학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복리에 찍힌 관직명인데 이게 고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진 보시면 아주 오래된 복리 같죠? 저 조작됩니다. 100% 짝퉁입니다. 자, 왜 짝퉁일까요? 자, 저기 복리는 뭘 해야 되겠죠? 당시에 관직 제도가 나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관직명이 나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걸 시기에 비춰보면 딱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1935년 자, 과학적 발굴이라고 아주 크게 떠들어대면서 소개한 낙랑대윤장이라는 복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조선총독부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도 이것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것이 이 낙랑도성에서 약 8개가 발굴이 되는데 뭡니까 보면 관직하고 시기가 안 맞아요. 이게 뭐냐, 이 복리를 만든 놈이 국사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역사를 몰라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관직을 써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짝퉁 복리를 8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인 크기는 이때 2c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 그대로 이게 의심을 받는 거고요. 크기에서 의심 받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안에 글자 쓰인 저 글자 자체가 뭐냐면 그 시대 관직이 아니라는 건데 어떤 것인지 한번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거죠. 자, 이게 한자에 보시면 낙랑 세로로 읽습니다. 오른쪽 세로로 나가고요. 낙랑대윤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낙랑대윤장. 자, 그러면서 이제 직인을 찍는 쭉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대윤이라는 거 잘 아셔야 되겠 대윤은 여러분들 바로 한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누굽니까? 전환을 찬탈한 왕망이 어떻습니까? 잠시 썼던 관직입니다. 왕망시기 신나라죠. 신나라에서 썼던 관직이 바로 대윤입니다. 그 기록이 한서 왕망전에 나오는데요. 오의장 왕기로 하여금 현도 부여 낙랑에 옛날 한왕실이 수여하여 있던 인수를 해서하고 새 신나라의 인수를 수여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에서 다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자, 낙랑은 뭐죠? 낙랑은 한나라의 제도고 대윤은 뭡니까? 신나라의 어떻습니까? 관직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면 나라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낙랑을 그대로 썼다. 이걸 가지고 이제 소설가 이문영 씨는 뭐냐면 저 복리는 낙랑 대윤이 나오는 것은 뭐냐? 교체 시기에 자, 왕망이 어떻습니까? 신나라로 교체한 뒤에 찍은 바로 저것이 뭐다? 저 인장이 맞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양반도 뭘 공부를 안 했느냐? 충격적인 걸 공부 안 했습니다. 자, 뭐냐? 신나라 왕망이 한 전한주를 창탈하고 난 뒤에 나라 이름을 신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주변에 어떻습니까? 군사권에 관련된 복리도 다 바꾸는데 그러면서 또 관련 지역의 명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럼 뭐냐? 낙랑은 한나라 때 군연제도인데 그러면 신나라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바꿨을까요? 요걸 알아야만 안 속는데 그 유명한 한당우기를 유사사기라고 국민들을 유사사기라고 밀어붙인 이문영도 이걸 몰라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왕망이 한나라, 이제 전한이라 불러야 되죠. 전한 왕조를 찬탈하고 그 다음에 제도를 바꾸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만 왜 이 복리가 가짜인지를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자, 왕망의 신나라가 들어선 이후 자, 제도를 바꾸는데요. 태수를 대윤으로 바꿉니다. 요까지는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두 번째 걸 언급을 안 합니다. 낙랑군을 낙성군으로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나라에 어떻습니까? 도장은 무엇이 찍혀야 된다? 낙랑군이 아니라 낙성군이 찍혀 있어야 되겠죠. 요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민들에게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속 안 넘어가기 바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속현도 이제 바꾸는데 정지현을 정토현, 폐수현을 낙선정, 그 다음에 해명현을 해화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현의 영장을 제로 바꾸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시대 때 이제 제도의 변천사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 낭낭 대윤장이 왜 가짜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 도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낭낭대윤장이 왜 문제냐? 여러분들 보시죠. 낭낭대윤장은 뭐다? 100% 위조품입니다. 왜? 낭낭대윤은 어떻습니까? 신나라 때 용어를 했죠. 그죠? 낭낭은 한나라 때 용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품이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낭낭태수장이라고 쓰여 있다면 한나라의 정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나라의 정품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낙선대윤장이 돼야 됩니다. 낭낭대윤장은 어떠세요? 짝퉁이란 증거입니다. 이걸 소설가 이문영 씨가 몰라가지고 낭낭대윤장이 신나라 왕망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교체하고 난 뒤에 복림을 유사사학자들이 모른다라고 기사를 쓴 거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양반이 그걸 실수를 했어요. 자, 이때 신나라 왕망은 뭐냐? 낭낭을 낙선으로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복리가 진품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죠? 낭낭 대윤장이 아니라 낙선 대윤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뭐 교체 시기에 낭낭 대윤장이다 썼다.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분들 군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낭낭 대윤장을 쓴 실수로 누가 아니면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랬었다. 그거는 바로 아마 바로 그 현장에서 참수당합니다. 왜?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는데 전나라에 어떻습니까? 제도를 그대로 썼다. 왕이 바꾸라고 명령했는데도 요거는 바로 모가지 자르버리죠. 그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설가 주장은 일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또 다른 이렇게 복리가 나오는데 동의, 장인, 잠장장인, 어떻습니까? 잠장영인, 수성장인, 수성만 남한 돼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면요. 중요한 거는 동의 장인에 보면 장자 어떻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쪽에 책임자를 말하는 건데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옛날 제도를 보신다면 절대로 저기에 동의는 어떻습니까? 동의는 나중에 보면 원래 임등군에 있다가 기원전 82년 전에 폐지되면서 낙랑군으로 속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있는 동의 장인 이 지역은 뭐죠 보면 동의현은 대단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현령이 되죠 보면요. 현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현령 밑에 남은 다음 단계는 어떻습니까? 현장이 요것을 뭐 도장을 만들었다. 동의 장자라고 봤다 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도 쉽게 말해 역사가 안 맞는 이런 짝퉁 어떻습니까? 짝퉁 도장을 이렇게 많이 누가 만들어가지고 평양에 있었다고 이제 소설을 써가지고 지금 한국사에 이곳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점재인 신사비 아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뭐냐면 점재인 신사비를 할 때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에 있는 여기죠. 을동 토성을 점재인의 소재지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점재인 신사비가 여기 있고 점재 복리가 여기 나왔다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것을 써먹었죠. 근데 최근에 어떻게 이제 밝혀졌는지 여러분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북한 학자들이 다 나서가지고 점재인 신사비에 대해서 암석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점재인의 화관암은 결국 뭐냐? 평양에 있는 요쪽 지역이 어떻습니까? 요쪽 지역 북한 지역이 암석이 아닌 거, 북한의 어떤 지역이 아니라 북한 지역의 암석이 아닌 걸로 이제 밝히가 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손보기 교수는 이 암석은 갈석산에서 조선 총독부 놈들이 조금 이렇게 깨온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보면요. 사석에서 조금 더 그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1995년 논문에 발표된 겁니다. 점재인 신사비는 북한의 암석이 아니라는 거. 북한에는 황암이 대단히 많은데 그 암석을 버리고 북한 지역이 안 나는 암석을 평양 저쪽에 갖다 놨다. 점재인 쪽에. 그러면서 저것이 낙랑군 유물이다 하는 자체가 코미디로 이제 밝혀졌죠. 여기 보시면 손보기 선생이 옛날에 이제 강의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 구석기 연구의 아버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갈석산에 가보면 신사비 크기의 바위를 쪼아는 자국이 있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갈석산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떼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놔놓고 낙랑군 유물이라고 주장했다고 손보기 선생이 과거 이제 대담한 내용 여러분들 언론에서는 잘 검색이 안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귀한 자료를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점재인의 관이라고 하는 복리, 이 복리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북한 학자들이 발표했는데 복리로 만든 진흙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성hen리 토성 지역의 흙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럼 뭐냐? 원래 복리는 그 지역의 흙이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토성의 흙을 가지고 그냥 빚어가지고 물 해가지고 그냥 찍는 게 복리인데 그쪽 지역의 흙을 안 썼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죠? 딴 지역에서 그쪽 지역의 흙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어떻습니까? 가져왔다는 거죠. 보면요. 결국은 자, 이 복리, 점지의 복리도 어떻습니까? 조작된 걸로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급해진 한국 사학계, 여러분들 일처리 방법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디 코너에 몰릴 때 쓰는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빨간 거 박스 보이시죠? 바로 이제 대학신문에 전국의 국민들이 흔들리고 교수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역사학과 교수는 아니죠. 역사학에 관심이 있는 다른 학자들이 보면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하니까 바로 대학신문에 기사를 내버립니다. 기사를 내가지고 뭐냐면 자, 여러분들 오른쪽 빨간 박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빨간 박스 복리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평양에 이제 낭낭태수장, 낭낭대흥장이기에 그게 쭉 나오긴데 유사 사학자들이 주장한다고 이렇게 대학신문에 기사를 낸 겁니다. 참, 이 유치한 놈들이죠, 보면 유치한 놈들, 그죠? 북한 사학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도 그거 절대로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말 안 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니까 그것은 뭐냐? 유사사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유사사학자들이 이걸 주장한다. 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학신문에 기사를 내가지고 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학계 참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려 국경, 신라 국경 가르치는 사람들 전부 다 숨어버렸습니다. 왜?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났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구원타자가 등장하잖아요. 구원타자 바로 지금 우리나라 역사 사학가들이 꼭 보게끔 하는 책 뭡니까? 유사사학 비판. 시민사학이 바로 유사학이고 환당후기가 사입이고 이런 걸 주장하는 쓴 책이 뭡니까? 여러분들 유사사학 비판 바로 소설가가 쓴 책이죠. 저 양반이 어떻습니까? 구원타자로 등장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7년 7월 10일자 매경 프리미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뭘 했느냐? 평남 대동군 대동강면 토성에서 나온 복리로 낭냉대흥장이라고 쓰여 있다. 왕망이 광직을 태수에서 대연으로 바꾼 뒤에 만든 인장으로 찍은 것이다. 유사 역사가는 이런 시차를 모른 척하면서 위조라고 선동한다. 이렇게 이제 이 양반이 저걸 기사에 썼고 매경 프림에 썼고 자기 책에도 썼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양반 주장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오늘 한 번에 끝나겠죠. 그동안 이 양반 책 읽고 거기에 학가닥 넘어간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공부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책 한 권에 넘어가려면 어떻습니까? 역사 공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왜 문제점이 되는지 알겠죠? 왕망이 관직을 태수에서 대인으로 바꾼 뒤에 만든 인장이다. 이렇게 하면 살짝 넘어갈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왕망이 뭐까지 바꿨죠? 보면요. 낭낭 1형까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낭낭 대연장이 되면 안 된다 했죠? 어떻게요? 자, 뭘로 보면요. 낙선 대연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어떻습니까? 왕망의 때 나온 복리의 모습이 낭낭군을 낙선군으로 바꿨기 때문에 낙선 대윤장으로 나와야만 저것이 진품이지. 여러분들 앞에 소설가가 주장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낭낭 대윤장이 왕망이 나라 바꾸고 나한테 찍어낸 복리다 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정신이 어떻습니까? 그쪽에 헷갈려가는 사람이라면 빨리 공부 때려치우고 딴 거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민들 의견 받아들여가지고 매림역사문화TV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잘 보시고 복리에 대한 그동안 궁금증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사군에 대해서 낭낭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번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동북공정 중국의 속국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